안녕하세요. 조은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저희 멘토님과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얻었던 내용 플러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또 깨달았던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지금은 MF 케어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독서 코칭을 이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저와 함께하는 고객분들이 뭐 세일즈, 자영업, 뭔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꺼내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알림으로써 더 게으르게 일하지만 고객들한테 더 위상 있게,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더 위상 있게 일해서 더 게으르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학원장으로 작년 8월 말까지 학원 운영을 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조은숙의 All That Money라고 하는 채널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두 번째 채널이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그리고 이거 해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저항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여기에 대한 저항은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걸 드러내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잘 뭐 틀리고 실수하고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되게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도 첫 번째 찍은 영상을 그대로 바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으로도 유튜브는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많은 자영업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시더라고요. 돈 써서 마케팅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안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간값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영상을 이렇게 쓱 찍어서, 영상은 당연히 뭐 깨끗하고 이쁘겠죠? 영상을 쓱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 몇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 몇 개의 영상이 이렇게 막빵 터져서 문의가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썼는데 이게 나한테 돈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인바운드 질이 낮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유로 유튜브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 그렇게 전문 유튜버처럼 하는 유튜브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은 그냥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요. 그리고 그냥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내 이야기를 꺼내요. 내 이야기를 꺼내고 그냥 눌러서 그걸 그냥 많이 편집도 안 하고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이 방식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일단 그러니까 마케팅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원하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다 이룰 만큼 이뤘어요.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성공도 할 만큼 했고, 뭔가 내가 이제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그 순간에 마음에 이상한 공허함 같은 게 느껴져요. 이거는 과거에 저 역시도 느꼈던 그런 경험이고, 저와 함께하는 돈을 좀 벌어 본 분들은 돈을 벌어 봤는데 뭔가 인생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걸 저희 멘토님은 중산층 정신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뭔가 공허함 같은 걸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드러내고 꺼내는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 삶을 재해석하게 하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나를 발견하는 훈련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이제 오늘 제가 저희 수강생을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부동산을 이제 일산 고양 그쪽에서 20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분이 벌었던 수익과 그분이 거래하셨던 그런 물건들의 총 가격이 있잖아요. 1년에 거의 1,000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이제 성사시킨 그런 대표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고 인생에 정말 틈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삶의 여유가 찾아오니까 그때 번아웃이 오면서 그때 마음의 어떤 그런 공허함과 뭔가 말로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내가 백화점 가서 돈도 쓰고 정말 돈지랄도 해보고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구멍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하나가 뭔가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거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싶다. 그러던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저희 커뮤니티에 연정민 코치님이라는 세일즈 코칭 하시는 코치님이랑 연결이 돼서 저의 수업까지도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이득이 있냐면 부동산을 오래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마케팅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막상 내가 그 부동산 얘기를 갑자기 카메라 앞에 꺼내서 유튜브로 혼자 다다다다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수업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영상을 그냥 저희 멘토님께 배운 대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사진 셀카 찍을 줄 아시죠? 카메라 켜세요. 나 보이게 해서 셀카 누르고 그냥 찍으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이나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라고 가볍게 미션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거를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유튜브가 지금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신 지 6개월 차가 지금 되어 가는데 거의 지금 100개 가까운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아마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해보려는 시도를 하셨던 분들은 100개 영상을 올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100개 영상에 갈 때까지 내가 퀄리티를 신경 쓴다거나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걱정했으면 절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본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희 멘토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할 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게 스스로 그 니즈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당장 금전적인 이득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오늘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좀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좀 오늘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경쟁자를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자라는 게 실제로 나랑 어떤 업무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심하지 않긴 한데 예전에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결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때 과정에 저희가 헤어지면서 그 이별의 과정에서 당연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꽤 한참 동안은 가끔씩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가끔씩 생각이 나기도 했고 저희 멘토님은 저의 구 남친을 앞치마 오빠라고 부르는데 저한테 회사 생활이 힘들던 시기에 앞치마를 건네면서 은수가 오빠랑 결혼해서 집에 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이런 알콩달콩 멘트 있잖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멘트로 뭔가 저와의 미래를 꿈꾸게 했던 그 앞치마 오빠. 어쨌건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복수하고 싶은 경쟁자를 꼽으라면,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됐고, 너가 나라는 여자를 놓친 게 얼마나 네 인생의 후회가 되는 실수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치마 오빠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지고 섹시한 여자를 내가 놓쳤다니.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실수였어. 뭔가 이런, 근데 만약에 아직 싱글이라고 해도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마음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는 내가 복수하고 싶은 경쟁자,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내 팀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도 지속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실험하고 또 틀린 것도 나누고 이렇게 저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MF 케어라는 거 이거를 사실 본업으로 그러니까 메인 잡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가 메인 잡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 마케팅 대행업을 뭐 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했던 적도 있고 또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서 이제 콜드콜 하면서 부동산 판매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했던 게 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당연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용기를 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뭔가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kind of 모티베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유튜브에 기록함으로써 그게 저희 어떤 하나하나의 성장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팀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인 그 60대 세일즈 코칭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일즈 코칭 하시는 연정민 코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0대이신데 따님들이 뭐 20대 말 20대 한 30대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님들이 사실 저는 엄마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은 엄마의 인생을 살아온 어떤 경험을 담은 이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사진 작가이시면서 시인이신데 시집을 내셨어요. 그 시집을 내셨고 그 시집에 엄마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얻었던 깨달음 그런 것들을 딸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이제 쓰신 그런 시가 있고 근데 시다 보니까 조금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막 영상처럼 그렇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뭔가 딸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뭔가 결과물 엄마가 공급자가 돼서 뭐 사진을 남겼다거나 뭔가 이제 이런 책을 남겼다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의 살아온 흔적 그리고 연정민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인셀덤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셀덤이라는 그 화장품 판매업에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냐면 그 판매원을 모집할 때 조건을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총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쨌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거의 1억짜리 티켓이거든요. 근데 돈을 투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일인데 정확하게 판매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얼굴 경영만 하면 된다, 시스템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본업을 쭉 잘라내고 그 시스템인이라고 하는 게 다단계처럼 매일 출근해서 박수 치고 뭐 이제 교육받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돈이 안 벌리거든요. 돈을 번다는 건 밖에 나가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안에 앉아서 뭐 이렇게 의식을 다스린다거나 의식을 경영한다거나 내 얼굴을 가꾼다고 돈 버는 거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주요한 건 연정민 코치님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이 거기 들어가면서 거의 한 2억 가까운 사재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원래는 그게 판매를 해서 그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자가 매출을 일으켜서 가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투명하게 사실은 유튜브에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직접 이제 보거나 직접 본인이 경험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본인한테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목소리를 드러내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때 제가 이 두 번째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게 저희 멘토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사기꾼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기꾼이다. 근데 멘토님의 수업에 들어온 많은 인셀덤 판매원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MF 케어라는 저희 독서 수업에 들어오는 분들 사실은 이제 똑같은 분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투명하게 진실하게 이제 드러내다가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제 이런 채널로 지금은 이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뭐 아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올리면 사실 저희 엄마가 가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인셀덤 영상 올릴 때는 너무 걱정하셨어요.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뭔가 어떤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죠. 뭔가 내가
진실한 목소리를 드러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문제까지 내가 함께 내가 어떤 목소리를 드러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사실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들을 겪기도 했죠. 악플은 기본이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되게, 그리고 내가 뭔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 투명하게 목소리를 꺼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콜드콜로 연결됐을 때 다단계를 더 잘하려고 콜드콜 교육을 배우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멘토님 입장에서는 내가 콜드콜을 배워서 다단계를 잘 하면 저의 어떤 성공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멘토님이. 근데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물어보더라고요. 학원하고 이제 이거랑.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학원은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운영하고 있었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실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거기서 제가 물리적인 시간을 뺀다고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학원에 대한 그 마음, 고객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 두 남자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대한 저의 사랑이 다단계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고객들한테 제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의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의 고객들이 불쌍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전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때 사실 망치로 머리를 되게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한 충분히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학습적인 약속에 대한 것은 잘 지켜지고 있었고, 그 외에 제 마음과 제 어떤 시간만 옮겨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대표님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놓치고 있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그 멘토님께서 또 미션을 주셨어요. 당신이 고객들한테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부채 상환을 할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가 정말 크게 실수하고 있었구나, 크게 놓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기적으로 당신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어떻게 고객을 도울지, 누구를 도울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은 아이들밖에 없고, 그럼 아이들한테 그동안 내가 대학과 어떤 이 공부만이 아이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걸 나도 이제 알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몰라서 정말 저는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것, 유지하는 거, 불리는 거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벌었지만 잘못된 곳에 엉뚱한 지출을 했고, 정말 돈을 진짜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저희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자본주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에 이제 독서 토론 하다가, 아이들만 교육해서는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엄마들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사실은 처음에 최초의 MF 케어의 시작은 저희 학부모님들과의 독서 토론이었어요. 학부모님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과 대기업이 아이들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을 모두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사실 제가 교육팔이를 하고 있으면서 교육팔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건 저한테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진실을 드러내기까지, 그 목소리를 내기까지 사실은 되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걸 해야겠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죠. 근데 아마 저 혼자 였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떻게 해야 당신이 고객들한테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이제 고민하라는 그런 계속 미션을 주셨고, 결론적으로 대표님도 고객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이신 거죠.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만 진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에요. 다단계 잘하겠다고 온 고객한테 당신이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고 당신의 고객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 저는 그때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남들이 봐서는 되게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나 보면 학원의 현금 흐름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사실 다단계에서는 그때 뭐 돈을 번다라고 하기는 그런 게 버는 돈 이상으로 사실 항상 지출을 했어야 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나의 가족, 그리고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위해 나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기록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사실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재 고객을 위해 우리가 이런 것을 남기라는, 우리 스토리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누군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할 앞으로 나의 고객이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는 항상 소수를 타겟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돈 벌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많은 걸 이루었지만 인생에 가지고 있는 전략이 열심히 하는 전략뿐이었고, 열심히 하는 전략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번아웃과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과 이제 그리고 마음의 어떤 공허함까지, 사실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이 구멍 하나가 채워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멘토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어떤 고객인가를 섬기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방식이 이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오늘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나눔을 진행했는데,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수업 진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고객을 섬기는 방식이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콜센터 직원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상담하는 일이라거나 감정을 쓴다는 게 사실은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고객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고객을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멘토님이 저희 원래 이제 수업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정도가 원래 저희 약속한 수업이에요. 근데 오늘은 11시 50분, 9시에 시작한 수업이 11시 50분이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근데 오늘 저희 멘토님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그 얘기 하세요.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하고 나면 나는 본인은 인생에 후회가 없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 뾰족하게 당신은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틀리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대표님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아프게 뾰족하게 얘기를 하지라고 하지만 저희 멘토님 입장에서는 1분 1초도 이 사람이 이 잘못된 상태로 더 지속하지 않도록 빨리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멘토님은 내가 이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실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막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멘토님이 뭔가 피드백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항상 그 거절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거절이 있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걸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 나는 뭔가에 찔리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뭔가 내가 마음에 저항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내가 그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그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절이 어떤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뭐 내 경쟁자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팀원이라든지 내가 이끄는 사람들, 나의 부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남편이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나온 세월을, 이런 거예요. 관점이 우리가 없으면 되게 매력적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삶을 제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면,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멘토가 있어야 되고, 멘토를 통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과거에서 얻어진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다시 현재에 와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5번째가 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열심히 살았고 뭔가 정말 나름대로 인생에서 뭔가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도 있었어. 근데 뭔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참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오늘 이제 저희 독서 수업 중에서 이제 조양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결과는 원하는데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 날씬한 몸은 원해요. 근데 변화라는 건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이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 지속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날씬한 몸은 원하지만 이 과정상의 고통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남들이 버는 돈은 벌고 싶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그럼 나도 배워야 되니까 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뭔가 이전에 안 하던 불편한 걸 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저희 오늘 멘토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좌파라고 하면 이제 진보 성향, 뭔가 되게 우리가 이상주의적이고 함께 더불어 잘 살고 뭔가 뭐 친환경, 우리가 뭐 더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이 좌파들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럼 사실 좌파들이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제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친환경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좌파를 입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타는 차를 보면 막상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친환경적이고 지구의 어떤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차가 아니라 자기들은 휘발유 차를 타고 자기들은 사실은 경유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장 오늘 확실한 내용은, 이제 만약에 네가 옳다라고 믿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너의 돈과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저희 멘토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가 쓰는 돈과 시간이 너의 미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인생에 뭔가 정말 나는 변화를 원하고,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사실 결과값이에요. 그리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의 변화만을 원하고 내가 그 과정의 변화는 취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 대가지불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진짜 내 삶의 변화라는 걸,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떤 환경 안에 있는지. 왜냐면 인간은 생각보다 그런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래의 결과를 믿어서 내가 현재로 그걸 당겨올 수는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안 하던 거 하려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마음의 저항도 있고, 그리고 뭔가 했는데 잘 안 되면 거기서 오는 혼자에 또 느껴지는 좌절감도 있고, 사실 유튜브라는 게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뭔가 내가 했는데 잘 못하는 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유튜브를 찍고 뭔가 영상을 찍었는데 솔직히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심할 때는 저는 영상을 70개 넘게 100개까지를 지워보면서 다시 찍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누군가는 첫 번째 영상을 찍으면 그냥 그걸 뚝 올린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화하다가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통화를 종료하고 뒷부분에 이어서 다시 찍는데요. 그럼 그분은 두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70개가 넘는 잠재 영상을 버리고 딱 하나의 영상만을 사실은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도한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 영상 하나를 오늘은 저도 용기 내서 올렸어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서 운동하고 나면 항상 그 몸을 움직이고 나면 그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영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세미나 다녀와서 영어를 더 뭔가 사용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영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 사실 이제 그런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게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뭔가 제가 이제 어떤 하루 중에 느끼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인사이트를 찍거나 영어로 감사하는 표현을 이제 찍어서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운동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어로 찍었는데 사실 막 그게 되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좀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그걸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 영상이 채널을 보면은 어떤 날은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와요. 막 몇 천씩 조회수가 나오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조회수가 막 그렇게 두 자릿수예요. 그럼 사실은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실험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래픽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틀리는 경험이 없이는 제가 잘하는 결과값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된다는 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몇 번만의 시도로 빨리 잘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심이 없는 거죠. 조금 노력해서 큰 걸 얻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전에 저도 학원을 할 때 학원을 하면서는 사실 빠르게 돈을 벌었지만 학원하기 전에는 10년 동안 돈이라는 걸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뭐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빨리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일이랑 빨리 돈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일을 해도요. 그 일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경험치와 숙성이 되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플러스 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학원에서 빨리 돈 벌었던 건 제가 앞에 고생했던 10년도 있지만 사실은 운의 영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를 코로나 때 학원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난 잘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운이었구나라는 걸 인간은 떨어져 봐야 그게 운이었구나를 사실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을 때 사실 그게 어디까지가 내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운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운이라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어떤 얻어진 결과를 자신의 실력만으로 착각한다거나 그럼 사실은 사람이 되게 교만하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이 됐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컨텐츠가 있어야 유튜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는 꺼내는 용기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푸시할 수 있는 환경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꺼내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꺼내봐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꺼내봐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 조은숙이 아니죠. 학원장 조은숙이 학원 안에 있을 때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업에 영어 교육업의 분야에서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게 맞아요. 근데 인간 조은숙이 학원 밖으로 꺼내지는 순간 저는 저의 영어 교육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저의 사실은 민낯을 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 정도라고?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업이 달라지면 이 업에서 했던 결과값이 새로운 업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빠르게 전환이 되진 않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학원 다닐 때 제가 제 블로그 마케팅을 잘한 거랑 블로그 마케팅 대행업을 했을 때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했던 거의 속성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가 빨리 잘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었고 플러스 굉장히 성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이 뭔가 돈을 쓸 때는 이게 막 희망을 가지고 돈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 쓰면 여기 가서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돈을 써도 절대적으로 내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시간 플러스 절대적으로 내가 쏟아야 하는 그 에너지, 노력 이게 있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학원으로 돈을 잘 벌었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한테는 모든 거를 다 이루고 나면 인간의 욕구가 조금씩 다음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욕구가 내가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에게 존경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면서 뭔가 그런 나를 드러내는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강력한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도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면 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경험과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스토리를 꺼냈을 때 나한테는 이 스토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대수로운가 싶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내 스토리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뭐 가장 낮은 단계 수준으로는 일단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효과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모든 스토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나만의 고유한 사실은 어떤 강점, 나만의 고유한 남들과 다른 차별점, 사실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찾으려면 우리한테 그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 그래서 저희 이제 멘토님이 처음에 멘토님이랑 코칭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이 제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시간과 어떤 에너지와 어떤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삶을 빽빽하게 채워놔요. 그리고 매일 바쁘다고 하죠. 매일 바쁜데 진짜 그 바쁜 것들이 정말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나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내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데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삶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나의 스토리로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서 나와 같은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인간으로서 가장 끝점에서 마지막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강력한 도구가 유튜브다. 그리고 플러스 유튜브를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여러분의 꿈의 고객과 연결될 가능성을 매일 조금씩 더 하나씩 도미노를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고객, 수준 있는 고객, 뭐 정말 되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꿈의 고객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에 합당한 수준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판매원들이 고객에 대해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고객이 찌질하고 돈도 안 쓰려고 그러고 고객들이 뭐 병신 같고 뭐 진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고객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과 내가 연결되는 거고 내가 정말 되게 어떤 지혜로운 고객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어떤 공급자라면 고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객들이 틀렸으면 진실을 드러내서 고객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내야 되고 고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조금씩 내가 성장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내 어떤 레벨에 맞는 좋은 고객들을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쓰는 돈과 시간.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공짜로 얻어지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물론 어떤 분한테는 영감을 주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상 하나로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저도 저희 멘토님과 처음 연결됐을 때 어떻게 제가 멘토님과 위로 인맥을 쌓았나 보면 교회가 찾아갔고 저는 교육비를 결제했어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알려주시는 그런 주요한 어떤 레슨 중에 하나는 위로 인맥을 쌓아야 된다. 네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아는지 중요한데 어떻게 내가 위로 인맥을 쌓을 거냐. 그러면 먼저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를 결제하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관계십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내가 지금 불만족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 교육에 가서 결제하고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교육 하나를 또 들어서 인생이 안 바뀌었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에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금 총 투자를 했거든요. 1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자했는데 사실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막 다 경제적 이득을 얻었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사람이 뭔가 성공이라는 걸 만들어갈 때 하나하나의 작은 도미노를 쌓아서 그 작은 도미노가 쭉 잘 연결되고 뭐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뭔가 빵 하고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 멘토님께 배웠고 저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돈과 시간이 저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채워야 되는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에너지고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always say yes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가 마음에 싫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건 항상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노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밑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20대 그 밑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always say yes. 항상 주어지는 기회에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런 기회 안으로 나를 던져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연의 발견으로 연결되는 그 무언가와 상관관계를 새로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게 저의 새로운 어떤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의 어떤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유튜브를 일단 시작하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할 얘기가 없구나.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없다는 건 그동안 잘 못 살았다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꺼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네. 내 인생이 생각보다 하이라이트가 많았네. 그러면 과거의 그런 하이라이트를 현재의 어떻게 미래의 다른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유튜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시라는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그냥 시작하시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께는 그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운동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동을 시작하는 법, 아니면 좋은 운동법을 고르는 법, 아니면 좋은 헬스장을 고르는 법.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오늘 어떤 여자의 영상을 봤는데 왜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그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처음 찍어보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첫 스타트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